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말은 분명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서먹해진 적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용보다 더 무서운 건 말투라는 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 한마디가 어떻게 내 삶의 무게를 바꾸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말을 하시나요? 아휴, 오늘도 힘들겠다. 라는 말과 오늘은 좋은 일이 있겠지. 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하루의 날씨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존재입니다. 즉, 내가 내뱉은 말투가 그대로 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내 몸의 기운까지 바꿉니다. 그래서 아침에 힘들다라는 말로 시작하면 정말로 하루가 더 힘겹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오늘은 괜찮아 라고 말하면 몸은 여전히 피곤해도 마음이 한결 가볍게 움직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또 일하러 가네. 지겹다. 라고 말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점점 그 말투가 그의 얼굴까지 어두워지게 했습니다. 결국 직장에서도 늘 피곤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기운을 퍼뜨리게 되었지요. 반대로 또 다른 지인은 아침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표정은 늘 밝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훨씬 원만했습니다. 말투 하나가 인생의 무게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말투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하루의 날씨를 만드는 신호입니다. 짜증난다, 귀찮다, 못하겠다라는 말투는 비와 먹구름을 몰고 오고 괜찮아,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는 말투는 햇살과 바람을 불러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이 더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말투가 건강까지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말하는 것. 어떤 말투가 아이를 성장시킬까요?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말투는 아이의 날개를 꺾지만 긍정적인 말투는 아이의 가능성을 키워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은 어떤 말투로 시작하셨나요? 아휴, 또 하루네. 였나요? 아니면 오늘은 잘해보자. 였나요? 말투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듯 말투 하나가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인생을 만듭니다. 따뜻한 말투는 내 삶을 푸르게 만들고 차가운 말투는 내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 날씨인가요? 혹시 흐리고 비가 오는 듯한 기분이라면 내가 무심코 쓰고 있는 말투부터 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말투를 바꾸는 순간 내일의 날씨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투 하나에도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단숨에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내용은 같아도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투가 가진 힘이지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너 요즘 뭐하고 지내? 라고 부드럽게 묻는다면 반가움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라도 너 요즘 뭐하냐? 라고 툭 던지듯 말한다면 괜히 기분이 상하고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같은 문장을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는 마법 같은 열쇠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차이는 확연합니다. 자녀가 집에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말하면 아이 마음에는 잔소리로 남습니다.
하지만 오늘 늦었구나. 피곤하지? 라고 말하면 그 속에 담긴 배려가 느껴집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말투에 따라 가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늘 사소한 일로 다투곤 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밥 차렸어? 라고 묻곤 했지요. 아내는 그 말투 속에서 존중이나 감사가 아니라 시중을 들어야 한다는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질문 하나가 불씨가 되어 다툼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남편이 말투를 바꾸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지? 밥 먹을 거 있어? 라고 물으니 아내의 마음이 풀리더랍니다. 사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말투에서 묻어난 존중이 관계를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자리에서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면 반발심을 사지만 그 부분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존중받았다고 느끼며 대화가 이어집니다. 말투 하나가 협력과 갈등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와 말다툼을 해본 적 있나요?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내용보다 서로의 말투가 갈등을 키운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말투는 칼날처럼 상대를 베기도 하고 열쇠처럼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투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거칠어도 주변에서 혈기왕성해서 그렇지라고 넘어가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말투가 그대로 인격과 품격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분은 나이가 드니 더 멋있어진다 라는 말을 듣고 또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까칠해졌다 라는 평을 듣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말투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투 하나 때문에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혹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그 기억이 바로 말투가 관계의 문을 여닫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말투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셨나요? 혹시 무심코 툭 던진 말투가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진 않았나요? 이제는 조금만 의식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를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말투가 누군가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삶의 관계를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말투는 인간관계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곁의 문이 활짝 열릴 수도 있고 굳게 닫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속상하고 화가 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투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무시하거나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이면 그 순간 대화는 끊기고 싸움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그 말은 조금 서운하게 들리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순간 멈추게 되고 대화의 여지가 생깁니다. 같은 불쾌한 상황이라도 말투 하나가 갈등을 만들기도 풀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화를 무조건 참으면 마음속에 쌓이고 어느 순간 폭발해버립니다. 그때는 작은 일에도 큰 싸움으로 번져버리죠. 그래서 중요한 건 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화를 어떤 말투로 표현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소리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굳어지고 오히려 더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힘들어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는 내 감정을 이해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말투는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다스려서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저는 한 부부의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늘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며
왜 이렇게 안 돼? 도대체 왜 이래? 라는 말투를 쓰곤 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마음이 지쳐갔고 대화조차 피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예민해져서 미안해. 당신이 이해해주면 좋겠어. 아내는 그 순간 화가 아니라 남편의 속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감정이라도 말투를 바꾸자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말투는 상대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감정도 다스린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난 안 돼? 라는 말투는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고 의욕을 꺾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어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투가 곧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적고 회복력이 높다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가 내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떤 말투를 쓰시나요? 혹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투를 건네시나요? 혹시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라는 말투로 스스로를 가두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이 말투는 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드럽게 다스리며 새로운 힘을 줍니다. 말투는 결국 감정의 방향을 정하는 조타수입니다. 거칠게 몰면 배가 흔들리고 위험해지지만 차분히 몰면 파도가 있어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떤 말투로 감정을 다스리시겠습니까? 화를 키우는 말투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다독이고 관계를 살리는 말투입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얼굴보다 더 강하게 남는 것은 말투입니다. 얼굴은 주름지고 변하지만 말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저분은 말투가 참 점잖아. 연세는 많으신데 말투가 왜 저렇게 거칠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투 속에서 그 사람의 품격과 지혜를 읽어냅니다. 어떤 분은 학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습니다. 하지만 대화할 때마다 그건 틀렸어. 내가 맞아. 라는 말투를 씁니다. 듣는 이들은 금세 피곤해지고 결국 그분과의 대화를 꺼리게 되지요. 반대로 크게 배운 것 없어도 말투가 언제나 따뜻하고 겸손한 분은 누구와 있어도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인생의 깊이와 인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철학자들의 말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언어에 담긴다. 말투는 단순히 목소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철학, 세계관,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창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흔히 내가 다 겪어봤어. 내 말이 옳아. 라는 말투를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과 거리를 느끼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본 세상은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말투는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지혜를 나누는 느낌을 줍니다. 같은 경험을 전하더라도 말투 하나가 그것을 교만으로 만들기도 하고 지혜로 만들기도 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너는 왜 늘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하면 아이의 마음은 작아지고 두려움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만큼도 잘했구나. 조금 더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 아이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어른의 말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도 말투는 평생을 함께할 지혜의 얼굴입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왜 또 늦었어? 라고 하면 갈등이 쌓이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지? 늦게 와서 피곤하겠다. 라고 말하면
그 말투 하나가 피로를 녹이고 사랑을 지켜줍니다. 결국 말투는 사랑을 키우는 지혜가 되기도, 상처를 남기는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 편안하고 마음이 열리는데, 다른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 괜히 긴장되고 불편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건 직업도 학력도 아닌 바로 말투입니다. 한 사람의 말투에는 수십 년 살아온 삶의 무게와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철학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사실을요. 낙관적인 사람의 말투에는 희망이 묻어나고 비관적인 사람의 말투에는 불평이 스며 있습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흐르고 고집이 있는 사람의 말투에는 냉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투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내 철학이 무심코 쓰는 말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말투는 나의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얼굴입니다. 부드럽고 단정한 말투를 선택하는 순간 나의 철학도 따뜻하게 비치고 내 인생도 한층 더 빛나게 됩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보다 먼저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말투는 내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자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말투로 기억됩니다. 그분은 늘 따뜻하게 말씀하셨어. 말은 많지 않았지만 차분했지. 혹은 말투가 까칠해서 가까이 하기 힘들었지.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도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내가 어떤 말투로 살아왔는가입니다. 아이와 손주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쓰다 보면 사라지고 집도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말투는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말투는 아이의 자신감을 키우고 넌 왜 늘 이 모양이냐? 라는 말투는 아이의 마음에 두려움과 열등감을 심습니다.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느냐가 후손의 성격과 삶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임종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은 사랑한다, 고맙다 였습니다. 그 말투가 가족들의 마음에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반대로 왜 그랬냐? 섭섭하다 는 말투가 마지막으로 남으면 그 기억은 상처로 오래 남습니다. 결국 말투는 떠나는 순간까지 내 삶의 의미를 결정짓는 힘을 가집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말투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언어와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회복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늘 부정적인 말투를 반복하는 사람은 몸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병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말투 하나가 단순히 기분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과 수명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말투는 나와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끌어당기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불러옵니다. 내가 내뱉는 말투가 결국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향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투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피곤하다 라는 말로 하루를 닫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잘 살아냈다 라는 말투로 내일을 열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작은 말투 하나가 내일의 기운을 만들고 그 내일들이 모여 인생 전체가 됩니다. 말투는 운명을 바꾸는 지렛대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내 건강을, 내 관계를, 내 인생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따뜻한 말투는 나와 주변 사람 모두를 살리고 거친 말투는 나와 주변을 동시에 힘들게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말투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짜증나. 대신 괜찮아. 못하겠어.
대신 해볼게. 힘들다. 대신 조금 지치지만 괜찮아. 이 작은 차이가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하기.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를 하루 한 번 이상 건네기. 화가 날 때는 왜 그래? 대신 무슨 일이야? 라고 바꾸기.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기. 오늘은 말투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말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과 철학 그리고 인생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따뜻한 말투 하나가 관계를 살리고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을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